최근 삼성전자의 부회장 이재용이 회장으로 승진했어요. 이는 그가 1991년 입사 후 31년 만, 부회장 취임 후 10년 만인데요. 이재용 회장은 이미 그룹의 총수로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긴 했지만 이번에 회장으로 승진하고 공식적으로 삼성 회장 타이틀을 달면서 본격적으로 이재용의 뉴 삼성 시대를 연 것이에요. 이재용 회장의 승진 후 삼성전자의 첫 소식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액 76조 7,817억 원, 영업이익 10조 8,52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3.79% 증가해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한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31.39% 줄었어요. 특히 반도체 영업이익이 5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반토막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어요. 업황 불황에도 삼성전자는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인 SK하이닉스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액 대비 내년 투자 규모를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삼성전자는 설비 투자를 확대 집행해 인프라 투자 및 선단 공정을 선점해 중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후 메모리 업체들의 올해 설비 투자 축소로 인해 내년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이익 증가폭이 이전 예상 대비 클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어요. 전년 대비 매출은 줄었지만 우리나라의 1위 기업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삼성전자. 최근에는 브랜드 가치 124조 5천억 원으로 세계 5위 기업으로 발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주로 포진한 상위 10대 브랜드에 포함된 것이에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차트는 알파스케어. 최근 이재용 회장은 취임식에서 오늘의 삼성을 넘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꼭 같이 만듭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는 1987년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취임사와 비슷한 것인데요. 삼성이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에는 이건희 회장이 있었어요. 이건희 회장은 1942년 일제강점기 당시에 태어났어요. 아버지인 고 이병철이 선진국에 가보는 눈을 기르라며 초등학생 때 그를 일본에 유학을 가게 했고 형과 함께 자취 생활을 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민족 차별을 받으면서도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내성적인 아이로 자랐다고 해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놀고 사색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하죠. 그렇게 이건희는 놀기보다는 사색을 즐기고 생각이 깊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일화 중에는 고등학교 시절 이건희는 미국에서 차관을 많이 들여와야 이해관계로 인해 안보가 튼튼해진다.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애국하는 길이다. 와 같은 고등학생이 생각하기 힘든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말이 없고 사색하는 걸 즐겼다는데 무슨 생각하냐고 물으면 사람 공부를 한다면 대답했다고 해요. 이병철이 임원 중 한 명을 쫓아냈던 일화가 있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이건희가 아버지를 찾아가 설득하자 이병철이 다음날 바로 그 임원을 다시 불러들였다고 하죠. 여기서 이건희는 어릴 때부터 이병철에게서 사람 보는 눈에 대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학교 시절에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진학했었는데요. 당시 이건희는 전자제품을 사다가 뜯어보는 취미가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중고차를 사서 수리하고 팔았다는 일화도 있어요. 이 당시 이건희는 자원이 없는 한국이 선진국들 사이에서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산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이건희는 사회인으로서 1966년 10월 동양방송에 첫 입사 후 1968년 주식회사 중앙일보 동양방송에 이사, 1978년 삼성물산 주식회사 부회장, 1980년 중앙일보 이사를 거치고 마침내 1987년 12월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어요. 차트는 알파스케어. 이건희는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을 들여온 장본인인데요. 지금의 삼성을 먹여 살리고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고 있는 산업이죠. 이건희는 앞으로 미래에는 반도체 시장이 반짝인다 주장했지만 당시 임원들과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반대했었어요. 그럼에도 개인 사비를 털어 한국 최초의 반도체 업체인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고 삼성그룹의 투자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곤
1983년 12월 64K D램 자체 개발에 성공하죠. 이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한 사례라고 해요. 1993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1위를 해요. 이후 이건희는 삼성전자를 경영하면서 국내 1위, 세계 1위 기업에 도약을 했음에도 언제나 회의에서 우리는 위기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1993년 2월 이건희는 전자관계사 주요 임원이 참석한 미국 LA에서 전자부문 수출 상품 현지 비교 평가회의를 이끌어요. 삼성이 잘 만들었다고 자부한 제품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직접 확인하자는 취지였죠. 당시 삼성전자의 제품들은 미국 시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어요. 실제로 동남아 일부 시장에서 성공은 거뒀을 뿐 선진국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었어요. 이건희는 이런 수준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없겠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을 엄청난 위기라고 느끼고 삼성의 전 임직원이 이를 공감하고 완전히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993년 6월 이건희 회장은 비장한 각오로 임원과 해외 주재원을 불러 신삼성을 여는 회의를 주재해요. 이건희 회장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에 향하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라 라며 신경영을 선언하죠. 신경영이란 이제까지 지속되었던 양 위주 경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질을 중심으로 양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의 경영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이러한 신경영을 통해 획기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해 나갔고 삼성전자를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유명한 말이 나왔죠. 이게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이런 이건희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언제나 위기의식을 온몸으로 느끼고 시대에 다가올 위협을 감지하고 조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재용 회장은 어떤 경영으로 뉴 삼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